안녕하세요. 네, 이게 사실 특집 방송인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2월 2일 날을 이제 처음 방송 시작으로 이제 거의 1년간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 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이제 연말 결산을 좀 하면서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벌써 네. 1년이 지났네요. 네, 거의 1년이 됐죠. 그래서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결산이란 거 그건 그냥 일정한 순위 정도만 나타내는 그 정도로 좀 가볍게 좀 생각을 한 건데 여기다 이제 좀 조금 더 이제 내용을 붙여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진행하면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동영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일 지금 이거는 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오늘의 알트 영상이 나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연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몇 개를 묶어서 내시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좀 가장 사랑을 받았던 오늘의 알트 코인들 중에서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차트적인 측면에서 그때 방송과 지금이 이제 가격이 어떻게 달라졌나 예, 이런 걸 좀 되짚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좀 유행했던 암호화폐 관련 키워드가 무엇이 있었느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볼 생각입니다. 우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선물을 느낌으로. 쫙쫙쫙 압축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요약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자 그래서 선물은 자기가 뭐 해놓고는 만들긴 내고 만들어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올해 한 해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영상은,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그래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건데, STO 관련 프로젝트, 34조 원 네. 시장이 열린다. 그래서 이제 그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한 증권에 관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사실 저희는 이거 스크립트를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이사님께서 진행하는 그런 방송이었으니까 좀 신경을 쓰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이게 이 영상 우리가 만들고 네. 실제로 이제 조회수 나오는 걸 보고 의문점 들은 게 STO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한 게 있나라는 측면도 있고요. 저는 네. 그래서 STO를 이번에, 그러니까 그때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이런 좀 큰 시장이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된 정도였지, 처음부터 그렇게 핫했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의문점 드는 게, 레이븐에 엄청 물렸구나. 네, 사람들이 레이븐에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려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이게 뒤이어 나올 이제 그 다른 조회수랑 오늘의 알트랑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게 그렇죠. 역시나 가장 이제 한국 분들, 시청자분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역시나 오랫동안 물려있는 어떤 그런 코인들이 가장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영상 찍을 때 사실 저희 그쪽에 자료는 근데 괜찮은 자료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막 이슈맨한테 잠입 취재를 해라. 그건 나중에 잠입 취재를 해라면서 네, 뭐 네. 그렇게 요청까지도 할 정도로 신경을 쓰면서 사실 만들었던 내용들이긴 해요. 네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좀 놀라웠던 사실이, 이게, 그러니까 중반기, 상반기 비슷한 그런 시즌의 STO가 관련이 굉장히 유행했었고, 지금도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약간 놀랐던 게 STO를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RWA라는 그런 개념이 생겼어요. 그렇죠. 또 그래서 그런 메타가 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RWA. 네네. 메타는 아직 제대로 시작을 안 했다는 관점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 데가 사실은 증권 시장 쪽에서 많이 지금 접근해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사실 암호화폐에서는 특정 종목 몇 개 정도에서의 관점만 보고 있는 게 다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STO보다 요새는 RWA가 더 많이 키워드가 올라오는 것 같긴 해요. 네네. 이게 워낙 이제 그런 증시나 이런 데서도 네네. 그렇고 그 용어로 네. STO보다는 좀 더 더 포괄적인 그런 용어로 직관적인 그냥, 느낌이 드나 봐요. 네, 그렇게 예. 해버리니까 에셋, 월드 리얼 에셋. 월드 에셋이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아마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와닿는데 이게 법적인 부분하고도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준비가 지금 차근차근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 1호 또 미술 상품인가? 네, 미술로 최근에 관련해서 하나가 무슨 또 오픈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픈됐어요. 그리고 이제 청약도 추첨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본인 작가 호박이었나 아무튼 그런 걸로 알고 이거는 있는데 이제 암호화폐 아닙니다. 네, 그냥 예, 토큰화된 예, 그 조각 뭐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STO든 RWA든 간에 여기서는 지금 34조 원의 시장이 열린다고 했는데 어쨌든 다른 뉴스들 보면은 최소 단위가 어쨌든 수십조 단위의 무슨 기관 자금이 몰려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꾸준히 주시해야 될 그런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때 차트들의 가격들에서 큰 움직임은 레이븐에서는 사실 큰 움직임을 많이 안 났는데 네. 이후에 신세틱스하고 신세틱스는 정말 폴리메시 정도에서는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특히 신세틱스는 이제 업비트는 없는데 업비트는 없죠. 음, SNX. 네, 없는 예.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강한 추세 움직임은 그쪽에 와닿진 않는데 글로벌 차트, 해외 달러 차트에서는 덱스 관련돼 있는 부분들, 네. 레이어 2 관련돼 있는 덱스 파트 부분에서는 신세틱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네, 실스틱스 같은 거는 실제로 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지금 토크나제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레이어 2라고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덱스라고 하는 대부분 덱스 시스템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더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레이어 2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에서 이런 내용들 꽤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돼. 이더의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시점부터는 시장에 이렇게 확산이 좀 더 네. 빨리 되지 않겠는가 정도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음 그 조회수인데요. 레이븐 STO 관련 주시해 볼 만한 건 이거는 이사님께서 직접 제목을 이렇게 지으시고 오늘 알트로 이제 분석하신 그런 네네. 영상이죠. 요 네. 레이븐에 대해서 사람들이 워낙 네.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예, 키워드 검색으로도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네. 레이븐에 대한 차트 체크들은 사실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또 다음 순위에 또 붙여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3위가 이거는 꽤 최근 영상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조회수가 나올지 몰랐는데, 이오스의 비상은 가능할까입니다. 아, 예. 이게 지금 왜 이오스에 또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려 있으신데, 거기서 나온 영상 내용대로 지금 이오스가 어쨌든 이오스 네트워크 이오스 네트워크 재단이 잡은 이후로 어느 정도 이제 커뮤니티는 안정화되는데 했지만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퍼포먼스를 절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언급했던 게 이제 이사님도 많이 언급하셨잖아요. 비트코인 14만 개였나요? 예, 가지고 14만 있는 개인가 16만 개. 네네 블랙원이 이제는 다시 투입이 돼야 된다. 예, 그런 관점으로 썼습니다. 사실 근데 이 영상은 영상에 어떤 한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블랙원이 그러니까 제가 블랙원이 좀 당장 필요하다는 블랙원, 네. 블랙록이라 너무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블랙원이, 지금 당장 필요한 굉장히 좀 필요한 존재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만은 결국에 퇴출된 거는 블록원 측에서 투자나 뭐 이런 약속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던 댓글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이게 이게 그때 이 얘기하면서도 이제 체크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블록 1이 가려고 하는 비즈니스를 네네. 가려고 하는 방향에 이 이오스라고 하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네. 예. 단순히 지금 뭐 거래소를 하나 운영하는 것만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키기에는 뭔가 좀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네. 예, 좀 크게 가려고 하면 결국 그 레이어 1 코인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내년에 움직이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4위가 레이븐 파이치입니다. 이건 제가 네. 이슈 점검에서 다뤄졌던 건데. 나와 있는 내용의 5개 중에 3개가 어쩔 수 없어. 레이븐이네. 이거는 근데 그 철저하게 그 조회수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레이븐 파이치 같은 경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게 지금 오랫동안 그리고 한국 시장에 굉장히 깊게 잠입했다고, 깊게 스며들었던 코인이에요. 저도 이거를 좀 조사해보면서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조사했던 것들 중에 제가 언급하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요소들도 있어서, 예, 좀 그렇게 좀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 이 얘기, 특정 인물에 대해서 좀 다루면 좀, 뭔가 좀 법적인 아니면 어쨌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좀 고발을 넘어서서 가자라고 했는데 다 파헤치지 못했어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사식을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리플 메타는 근데 지금 순위는 5위로 지금, 나온 게 네. 있습니다. 다가올 리플 메타를 대비하라.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래도 여기 순위는 5위에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한 조회수는 차지하고 있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죠. 여기에서 아무래도 검색 조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리플이겠죠. 네네. 근데 여기 리플을 사람들이 많이 주목은 하는데 네. 이 리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다른 얘기들을 많이 듣고 네. 사실은 리플을 많이 추종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때 제목을 리플 메타를 대비하라고 했던 거는 앞으로 암호화폐 비즈니스가 펼쳐지게 되면 네. 결국 결제 시장이 굉장히 초반에 형성이 돼서 이 시장에서의 가축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라이선스나 이런 문제들도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또 있는 부분이고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주목을 해보고 있어야 된다. 예, 리플이 가게 되면 단순히 리플의 소송으로 인해서 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리플이 감에 따라서 CBDC에서부터 결제, 송금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같이 다 들썩들썩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봤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되고 가격의 등락적인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리플만 보는 게 아니라 리플과 함께 거의 짝꿍으로 보는 스텔라 루멘이라든가. 네. 예, 그리고 메탈, 그럼 크로노스, 펀디엑스, 솔라, 여러 결제를 앞에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테마, 네. 카테고리의 움직임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영상을 사실 제작을 했던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5위까지 이렇게 상위 5위 조회수로 나온 영상들을 살펴봤고요. 네네. 그 뒤에도 그레이스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홍콩 웹3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예, 예. 네, 중국발 코인도 다룬 내용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괜찮은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다음은 오늘의 알트에서 나왔던 종목들 중에 네네. 네, 가장 인기가 많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1위, 2위 둘 다 레이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이제 3,200회가 나왔던 레이븐을 다뤘던 영상인데,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네, 그리고 두 번째가 9월 28일인데, 네. 그때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좀 살펴주시죠.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의 레이븐 차트를 보면 우리가 업비트에 있는 레이븐은 사실 BTC 마켓에 있는 레이븐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 가격이 사토시로 체크되는 값인데 7월 7일 이후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볼까요? 네. 7월 아니면 최근은 이제 9월 28일이고요. 예, 7월 며칠이죠? 7일이요. 7일. 네.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만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그다음에 될 것 같습니다. 9월 28일. 네. 예,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7월 7일이죠? 네네. 7월 10일. 7월 7일. 예, 대충 그 정도입니다. 네. 주봉으로 먼저 보니까 9월 28일이요. 28일. 네. 자, 이 두 개를 염두에 두고 보면요. 일단 주봉 차트를 먼저 봅니다. 예,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세부적인 차트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저희 영상에
태그는 레이군은 무조건 달아야 되겠네요. 연말 결산이지만 레이군이 들어가 있는. 네. 이 참. 여기 움직임이 사실 여기 영상 찍었을 때 반등 가능한 모습을 만드는 과정들이 이어서 나왔었어요. 네. BTC 차트에서도 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주봉에서도 이때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구간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밀렸어요. 쭉 밀리면서 그냥 계속 내려왔고, 두 번째 할 때 구간에서도 구간의 지지 테스트를 한 상태에서 여기서 반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간으로의 회복 움직임을 보는 자리로 다시 이때 방송을 잡았는데 이때죠. 주봉에서 볼 때는 하고 난 뒤에 두 칸 내려갔죠, 캔들이. 네. 근데 이게 주봉이니까 캔들 두 개지 일봉으로 치면 꽤 많이 내려간 거였어요. 네. 그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여기 원래 우리가 반등 가능했던 구간대 이제 올라왔어요. 네.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는 BTC 차트에서는 일단 202평 공략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여기가 값이 79 사토시입니다. 79 사토시 여기 위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달러 차트에서는 여기 0.03달러, 0.038달러 여기 두 값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는 중인데, 현재는 지금 레이븐이 사실 바닥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는 관점이거든요. 네. 이제 턴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 그 전까지 계속 바닥이었죠. 그렇죠. 네네. 계속 바닥 근처에서 줄줄줄 밀리는 관점이었다면 이제 52평 위로 올라와서 이제 지지받은 모습이니까 추세 상승하는 모습을 이어가면 우리가 전체 21년도 고점과 22년도 저점을 기준 놓고 보면 이번에는 이제 23년도 저점이죠. 여기에 8분의 1 자리 구간이 0.048달러거든요. 물론 이제 위에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여전히 아직 못 미치는 내용이지만 일단 여기 202평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봐야 됩니다. 여기를 가야지만 다른 종목들은 여기를 갔거든요. 여기는 아직 못 갔으니까 여기 0.048 주봉 차트 202평 위로의 회복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여기 올라와야지만 사실 0.07달러 그 다음에 0.1달러 구간을 공략해 볼 수 있는 게 되죠. 0.1달러면 얼마죠? 120원? 130원? 뭐 그런 정도의 공략을 이어가려고 하면 지금 가야 될 길이 사실 먼데, 차트는 여전히 바닥에 있어요. 근데 주봉에서는 일단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 움직임에서는 조금 빠른 움직임이 전개될 개연성이 있어요. 워낙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라나라는 거에서도 보면 낙폭 과대가 났다가 네네. 강하게 눌림이 났다가 이게 튀기 시작하면 일단은 지지 저항 값들을 무시하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수가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지금 현재 값 기준에서는 좀 아직은 낮지만은 위로 올라갈 개연성이 지금 0.048, 0.079달러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는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레이븐은 보고 있어요. 우리가 방송했던 시점보다는 차트가 방송하고 난 뒤에 좀 더 내려오고 했지만 네네. 전체적인 구간은 여전히 저점이었다. 그 구간이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위와 2위를 차지했던 오늘의 알트코인, 레이븐에 대해서 봤고요. 3위도 역시 이오스입니다. 네, 이오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이에요. 11월 10날에 11월 10일 날. 네, 10날에 이제 방송을 했던 코인인데요. 이오스도 한번 볼까요? 네네. 이오스 차트를 보게 되면요. 근데 이오스도 정말 무거워요. 근데 진짜 레이븐도 그렇고 이오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찾게 된 이유가 진짜 여기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변동이 없으니까 도대체 언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레이브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레이븐이요? 들어요. 아, 그렇죠. 이오스는 네네네. 이게 이오스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오늘 이제 얘기를 드리면요. 2018년도부터 좀 봐야 돼요. 2018년도부터 보면은 너무 길어지지 않게. 아니 길어지진 않아요. 네네. 왜냐면 제가 맨날 2000 21년도까지만 얘기했거든. 2018년도까지 가면은 이거를 네네. 요 심플하게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예, 여기에 최고가와 이때 나왔던 2018년도 최저가를 기준해서 항상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절반을 넘어서는지를 봐요. 절반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예, 그 절반을 넘어서는 종가로 넘어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주봉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절반을 공략은 했는데요. 종가를 확보를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점이 깨지면서 추가락이 나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2022년도, 2023년도 하락으로 깊은 하락으로 이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2년도 구간에 또 차트, 21년도, 22년도 구간에 차트의 절반이 또 있죠. 이게 9,800원이에요. 네. 9,800원에 대한 공략들이 이어서 나오고 여기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사실은 13,400원대까지 종가가 확보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오스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여기까지 가려면 지금까지는 예, 갭이 좀 모멘텀이 많이 약한 거예요. 엄청 지금. 예. 근데 이 움직임이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13,000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유효한 값이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값이 있으면은 이 값이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 가격도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좀 진짜로 오래 걸릴 것처럼 그렇죠. 보이네요. 네네. 지금 1,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요. 1,000원대니까 여기에 네. 값을 가려고 하면 또 이 값들을 반으로 나누면 대략 2,000원대가 되죠. 네. 2,000원대 공략이 되고 나면 여기 5,000원대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시세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으로 보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22년도 하락 구간에서 나오는 추세선과 함께 살펴보면요. 추세선과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봐야 되는 값이 여기 13,000원 위로 올라가는 값 구간은 이건 대략 내년이 되죠. 네. 내년 뭐 하반기나 돼야지 되는 부분으로 보는 거고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야 할 산이 너무 많네요. 네, 사연이 아직 많아요. 추세선하고 겹치는 구간이 대략 지금 2,000원대 구간에 있어요. 2,000원대 구간에 저항이 있거든요. 여기를 돌파하면서 202평 올라가면은 대략 3,000원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먼저 만들어야지 5,000원 공략이 나오겠죠. 6,000원이나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 1830원 위로 올라가서 여기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1155원이에요. 네. 요 가격만 해도 대략 50% 이상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50% 이상의 60%, 퍼포먼스를 70%. 보여줘야 되는 구간대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간다고 했고 얘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뭔가의 움직임들이 지금 구간에서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면 그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52평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움직임 보면 52평을 공략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52평을 이제 공략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이 움직임을 염두에 두면 올해 연말과 내년 초 네. 정도 구간에는 2,000원대 구간에 대한 공략들을 염두에 두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정도. 거기 위에 올라와서 거기 지지를 받아야지 또 다음 구간을 네. 볼 수가 있는 관점이니까 이오스에서는 지금 2018년도 네. 최고점에서부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구간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모멘텀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이벤트들과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이오스와 관련돼 있는 뉴스들에 네.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네. 생각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번째 4위입니다. 이거는 파이콘인데요. 여기에 제목이 길게 이어진 조종 움직임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히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뭐 잘 표현해주는 그런 멘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네,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그때와 지금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는지 한번. 파이코인이 나갔던 때가 9월 19일이네요. 네네. 9월 달에서 이거 9월 달 기준으로 봐도 여기가 9월 달이니까 9월 딱히 또 언제 나왔던 시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이미 제목이 다 적혀 있어서. 네. 이게 2021년도 구간을 기준해서 보면요. BTC 차트를 보면은 이 움직임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비트 마켓의 움직임은 이제 타이밍을 잴 때는 좀 도움이 되는데 네. 실제 차트의 본질적 가치를 이렇게 뿜뿜하는 그런 움직임에서는 사실 네. 놓치기가 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유동성도 좀 떨어지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지금 21년도에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네. 예, 강한 움직임 이후에 그냥 내리꽂았어요. 계속 조정이 나오고 여기는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죠. 주봉이죠, 이게. 예, 주봉입니다. 네. 바닥을 거의 긴 게 1년을 넘게 기었어요. 네. 22년도 3월달, 4월달, 5월달 이때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 아직 바닥에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예, 여기에서의 가장 첫 움직임에서 중요한 거는 예, 추세 전환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50평 위로 올라가는 게 항상 중요해요. 예, 여기서도 보면 8분의 1자리, 4분의 1자리, 예, 2분의 1자리를 공략해 가는 과정에 다 저항이 잡혀 있어요. 다 저항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했던 이오스보다 더, 지금,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뭐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오스에서 여기 앞에는 요 25달러 구간은 돌파, 32달러도 돌파 가능한 자리거든요. 네. 그러려면 지금 현재 구간의 이평선상으로 102평과 100 EMA라고 하는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가 이어지는지를 보는 게 사실은 파일코인에서는 주봉 차트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이게 일봉으로 안 보고 주봉으로 보는 거는 이게 조정이 길었잖아요. 예, 그렇죠. 조정이 길면서 구간 내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게 쌓여 있어요. 네. 네. 이거를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전개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한데 네. 현재 보면 그 조건을 맞춰줘. 아까 그냥 전체를 보니까 바닥에 그냥 껌처럼 붙어 있었는데 네, 그렇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니까 살아 있었던 거예요. 살아 있던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의 102평과 102MA를 공략하는 과정들에서는 마땅한 매물대가 없어요. 여기 다 급락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현재 값이 5.6달러, 5.7달러 정도 되는데 아까 했던 20달러 구간대, 예, 여기 25달러 구간대까지는 사실상 강한 매물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추세 상승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가니까 볼벤 상단을 찍고 나오는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부터는 강한 추세 상승 움직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 지금 여기가 지금 아까 여기가 지금 5.7달러거든요. 그럼 25달러까지 구간에 보면 여기 구간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일단 여기 가야지 결정이 나요. 그러면 자, 요런 데 가는 구간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이번 턴의 움직임에서 예, 저기 25달러 구간 공략까지는 열어두고 봐도 되지 않겠는가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5달러에서 25달러가 몇 프로 가죠? 거의 4점 몇 프로 정도 가야, 4점 몇 프로요? 4점 몇 배 정도 가야 예, 되니까. 그러니까 4배 정도를 네. 가야지만 이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되니까 그거 만들고 나서는 또 눌림이 나오겠죠. 조정이 네.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파일코인과 앞에 레이븐도 마찬가지죠. 이오스. 예, 이오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봤던 이 낙폭이 굉장히 컸고 조정 구간이 길었던 종목들 우리 네. 이게 원화 차트에서는 대표적인 게 또 다른 종목 중에 하나가 체인링크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체인링크도 한 1년 넘게 바닥에 기면서 박스권 움직임을 계속 이어서 나가다가
어느 순간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네. 예,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개연성을 예, 배제는 할 수는 없다. 예, 네. 이제는 배제는 할 수 없고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를 지속 관찰하면서 보시면은 사실 이제 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 부분들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겠지만 바닥에서의 움직이면 여전히 좀 시간은 좀 걸린다. 결국 파일콘이나 앞에 체크했던 여러 종목들 보면 다 24년도 구간에서 강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 조금 더 기다리시라. 뭐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처음이랑 지금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조비스가 아무래도 잘 나왔던 거는 오랫동안 이제 조정 기간이 그렇죠. 형성했던 네. 그런 코인들이라서 좀 진짜 기다림에 지쳐서 이게 찾아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이 기다렸는데 네. 네.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라.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폴카닷입니다. 네. 폴카닷은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방송 일자가 12월 5일이에요. 네. 비교적 최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위권에 그 순위가 매겨졌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폴카닷은 아무래도 근데 중간에 또 뭐 크게 뭐 그런 이슈도 없었잖아요. 아마 이게 방송하고 네. 얼마 안 있어서 상승이 나오면서 네네. 아무래도 그 상승되는 종목들에 대한 검색들을 하면서 폴카닥에 대한 이제 검색이 좀 많아진 게 아닌가. 방송하고 나서 이제 예.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네네. 예, 이게 저희들이 이제 종목에 대한 체크와 더불어서 예, 강한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체크는 네네. 합니다. 뭐 앞에 나왔던 그런 종목들은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급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체크하는 그리고 또 이제 거지만 오랫동안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예, 상황이라서 그런 측면에서의 체크였다면 그 외적인 다른 종목들은 불특정하게 나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예, 움직임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점검을 해드려요. 폴카닥 차트를 보게 되면요. 여기도 12월 5일이었습니다. 네네. 여기도 보게 되면 딱 지금 파일코인이나 레이븐에서 보이는 모습들하고 비슷하죠. 근데 12월 5일에 만약에 이 방송 들고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오, 수익률 상당히 네, 좋았을 상당히 겁니다.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자리에 사실은 네네. 앞에 했던 이오스든 예, 뭐 레이븐이든, 레이븐이든 네, 그리고 파일코인이든 지금 그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지를 확정 짓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뭔가 가는 것 같은데 더디고 가니까 사람들이 이때 멘탈이 많이 나가거든요. 네네. 예, 지금 그리고 내 것만 빼고 다 가는 약간.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앞에 했던 차트에서 지금 이 구간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 저희도 폴카닥시 방송 나간 데는 이 움직임을 보고 이때 방송이 나갔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 움직임이 나왔던 건 추세 상승하면서 52평에 대한 테스트가 나오죠. 그런 뒤에 자, 추세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렇게 100MA, 102MA에 대한 공략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과정들이고 이 과정에 이제 8분의 1 자리를 지금 공략하고 있는 자리죠. 네. 예, 아직은 가야 될 여기에 종가를 확보하는지를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가야 될 자리인 거죠. 예, 그런 측면들. 그래서 폴카닥스는 사실 앞에 있는 종목들하고는 조금 틀리긴 합니다. 예, 틀리긴 한데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는 이런 자리는 매도 치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레이븐과 파일코인의 달러 차트의 주봉 차트 움직임이 그런 눌림이 만들어지고 있고 추세 상승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많이 기다렸었으니까 조금 더 관찰하시면서 여유를 가지시면 또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는가 정도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의 알트에서 가장 순위권을 차지했던, 뭐 종목은 4개지만은, 네. 5개에 대해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네. 이사님의 오늘의 알트 코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그런 가격도 살펴보지만은 어떤 굉장히 큰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가격도 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뭐 한 달이나 2달 정도의 유효 기간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나오지가 않더라도, 왜냐하면 저희가 매일 그 100가지가 넘는 그 알트를 다 지금 살펴보고 그걸 거의 매일 빠짐없이 이렇게 넣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내가 궁금했던 그런 알트가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검색하셔서 이전 한두 달 전에 영상을 봐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가격을 굉장히 여러 개를 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게 저희들이 매매하는 방식 자체가 사실 저희는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네. 그 값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사실 방송에 나가는 모든 내용들이 거의 가감없이 다 드리고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아시고 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부분을 모르시니까 지금 당장 이 부분만 보통 보시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수익을 높게 가져가려면 단타를 치면 10%에서 15%를 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네, 네. 평균 수익률을 그래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수익률을 넘어서려고 하면 거기에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간을 조금 더 길게 보고 이 구간을 다 막 생선 발라먹듯이 쪽쪽쪽쪽 발라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대부분 그게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혹은 이미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내가 가진 자리 이상 올라왔을 때 그때 대응을 하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게 네. 지금 많이 기다렸었으니까 네. 그 정도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 네. 너무 빠르게 대응을 하시면 딱 그런 겁니다. 내가 파니까 가더라. 그거를 또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쳇바퀴를 끊어내는 뭔가의 요소가 필요한 거고, 그 요소의 움직임이 2024년에 큰 그 굴레를 벗어나는 시점이 될 거라고 보니까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기다려온 거잖아요. 20년도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마무리는 좋게 돼야 되니까 네. 그 시장이 이제 열려가는 과정이니까 네. 추세가 바뀌어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빨리 대응하지 마시라. 지금은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모른다라고 하면은 아예 좀 더 시장을 믿고 좀 기다려 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기다리신 동안에 오늘 알트 방송을 계속 그렇죠. 시청하시는 저희 게 방송들 꾸준히 보시다 보면 코인을 읽어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효 기간이 길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같은 차트를 알려주는데 이게 단타로 쓰는 사람한테도 유효하고요. 이걸 알고 보면 그리고 스윙이나 구간을 묶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유효한 값들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라. 활용을 하시면은 꽤 재밌는 현상들을 스스로 접하시게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올해 좀 그 암호화폐 업계에서 좀 급부상하고 이슈가 됐던 키워드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이제 한 해 동안에 저희 IM머니 포함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있었던 일들이라서 간단하게 좀 굵직굵직한 것만 좀 짚어보면은, 역시나 올해 상반기에는 AI가 정말 핫했어요. 챗GPT와 함께. 그리고 근데 AI와 코인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이 굉장히 좀 시너지가 좋은 그런 기술적인 그렇죠. 측면이 있다고 해서. 원래 이게 짝짝꿍이 잘 맞는 카테고리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하기에 제가 처음 이슈 점검 관련해서, 그때는 그런 코너도 없었지만 처음 했던 게 주목할 만한 AI 관련 코인 몇 가지, 세 가지 더그래프랑 저희들도 놀랬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이거 그때 처음 치고는 반응이 좀 괜찮았죠. 사람들한테 이미 코인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네. 가격적으로도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영상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겠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 만들었는데 근데 시기가 좀 잘 맞긴 했어요.
네네. 그때 저희들 구독자가 사실 없었거든요. 네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셔서 저희들이 또 그때 용기 백배하는 계기가 네. 되기도 했던 영상이에요. 네. 그 다음 키워드는, 전통금융 자산들의 붕괴라고 할 수 있죠. 예, 실버게이트와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소식과 함께, 저 때 굉장히 미국 시장 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암호화폐 관련 쪽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그 USDC가 디팩이 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뭐 공격한다는 얘기들 나오면서 네네. 다양한 여러 가지 음모론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은 페페코인의 상승인데, 저 이거 좀 할 얘기 있어요. 이게, 이게 진짜, 저 이거 페페 엄청 핫하다 그래가지고 조사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그냥 홈페이지 하나 그냥 개구리 한 마리 떠 있고, 백서도 막 그렇게 없고, 막 심지어 원작자랑도 연관되어 있지도 않는 코인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 조사 자료는 엄청 해가지고 끝냈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스크립트 자체를 그냥 다 접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 1000%, 막 12000% 이렇게 상승한 거 보고 너무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아니, 예, 우리 10,000% 어떡할 거야, 아니, 10%. 진짜, 아니, 근데 진짜 그때 보시면 알아요, 진짜. 10만 원만 샀어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거였어요, 진짜로. 아, 그때 살걸. 아무튼,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엄청, 지금까지도 그래서 페페는 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상반기에는 페페가 거의 이제 주도했다고 볼 만큼, 예, 그렇게 민코인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만든, 그래서 예. 제가 아까 그 우리 이슈 내년에 네. 그래서 이제 이슈맨이 체크할 때 이거 너무 선별하지 말라.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했었어요. 저 처음에 자료 뭐, 조사할 때, 진짜로. 아마 이렇게 없었어요, 있습니다 하고 진짜로. 갖고 와도 아마 빠끔 먹었을 수도 아, 있습니다. 진짜로 뭐 없었어요. 네. 저희들이 그 스크립트를 하고 이제 데이터를 체크하고 뭐 2중 3중으로 체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뉴스 기사 하나 들렁 올려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준비가 좀 많이 있고 회의도 많이 하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내용들이 그래서 좀 깊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좀 드릴 부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놓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또 어떤 거는 좀 가벼운 내용들도 던져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너무 가리지 마라, 일단 편식하지 마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한 거 10,000% 어쩔 거예요, 10,000%. 아, 그때 살 걸. 네. 네. 다음 그 페페와 함께 그래서 BRC20이 첫 은행했던 시즌이긴 합니다. 상반기 네네. 때는. 그래서 이게 하반기 때도 그 인스크립션 열풍과 함께 이어져면서 이것도 안타깝네요. 이때는 오디너스 건하고 같이 네. 맞붙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BRC20하고 같이 막 붙어서 쟤들 네. 헷갈렸어. 이게 뭐야 하면서 오디너스는 이해했어. BRC20은 뭐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을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때 살 걸. 네. 음. 다음은 이제 홍콩 거래소 오픈입니다. 6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해서 이제 중국 쪽의 시장이 열릴 것과 함께 네, 중국발 코인들도 이렇게 영상을 다루었으니까요. 이것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는 굵직한 게 두 개가 나왔죠. 그렇죠. 블랙록이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때 당시 정말로 누구도 말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좋습니다. 이제 리플 쪽의 승소 또한 엄청난 사건이었죠. 7월 달에 이게 결국에는 이제 부분 승소긴 하지만 일부가 승소했고 이게 그 뒤에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승소권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네.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뭐 NFT 시장이 활성화되고, 샘 뱅크먼 프리드가 재판을 받고, 바이낸스가 이제 벌금을 물고, 이제 청평자가 사임을 함으로써 그 기세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게 이제 하반기 쪽에 중요한 뉴스냐 키워드입니다. 뭐 그동안에 암호화폐 쪽에 있었던 미 행정부와 사법부에서의 좀 규제 네.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정리가 돼가는 네, 형태가 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규제 측면에서는 이게 좀 그래도 전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소식 중에 하나가 이거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 바이낸스랑은 좀 뭐라 그럴까 좀 합의가 된 그런 벌금이지 않겠나 싶지만은 어쨌든 뭐 주도권 싸움 뭐 이런저런 깊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규제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IM머니가 1년 동안 했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영상들과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전반의 키워드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2월 2일 날 첫 방송을 시작하고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사님 혹시 처음에 방송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그리고 내용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부끄러워. 네, 이걸 다 어떻게 소화하실까 걱정도 됐었는데 그때는 진짜로 녹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달러인데스 따로 찍고 오늘의 할때 따로 찍고 그렇죠. 비트코인 시황 따로 찍고 이런 식으로 갔었잖아요. 원화, 달러 다 찍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슈 점검 딱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 당시 저희 그래서 홍 이사님도 편집하는데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랬던 저희 채널이 지금 이제 오전 오후 그 시황이 생방송으로 바뀌고 이거는 근데 굉장히 좀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좋다. 네,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이제 오전 시황에 편입하는 걸로 이제 그냥 코너 하나를 그냥 날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마다 하는 이슈 그리고 차트 공대가 이제 정규 방송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에 뭐 이상의 월드컵 비슷한 것도 해서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파일럿 방송으로 들어가는 흑우박스까지 네,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저희는 시청자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재밌겠다 아니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방송이나 어떤 그런 콘텐츠를 꾸준히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흑우박스는 또 농장주로서 등극을 하셔서 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또 재밌게 해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또 고민이긴 한데 네네. 그래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는 소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네네 그렇기 때문에 1년간 그래도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또 흑우박스로 대박 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래도 다른 거 계속 생각해야죠. 뭐 저는 그 와중에 또 뭐 어떤 이슈가 또 있지 않느냐 그 걱정을 하면서 네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은 이제 1년 그 동안 이제 마지막 날은 12월 31일 날 나갈 건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난 아직 1년 딱 채운 건 아니지만 네네. 2월 달부터 시작해서 막 힘들게 와서 영상 만들고 지금의 영상 그때 영상들 보면 막 카메라도 그렇고 조명도 이상하고 예. 내용도 엄청 달라졌어요, 진짜로. 네. 내용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겠죠?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분량도 진짜 그거 줄이느라고. 네. 그리고 저희들이 차트를 최대한 이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로 많이 저희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들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소통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다가오셔가지고 의견도 제시해주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움직임들이 내년에 좀 더 다양한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아이언머니 채널로 거듭나기를 꼭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랑 특히나 이제 저희 들어오신 개화방 분들 덕분에 지치지 않고 이제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제 계속 뭔가 여기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1년간 수고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계속 변화를 꿈꾸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